자, 저희가 콘택트 렌즈의 물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산소 침투성 그리고 산소 전달률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요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함수율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함수율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율, 이 렌즈가 얼마나 물을 머금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함수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나타내 주게 되어 있어요. 나타낼 때는 이 이제 렌즈가 기본적으로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량만큼 머금은 상태에서의 그 무게를 한번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탈수가 된 그냥 렌즈 재질 자체의 무게를 측정을 해서 빼게 되면 실제 들어있는 그 수분량이 이제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그 완전히 함수된 상태의 무게로 나누어서 100을 곱한 값으로 이 렌즈의 함수율 값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함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그 값을 나타낸다라고 했고, 그리고 수분을 많이 함유하면 할수록 당연히 유연할 거고, 부드러울 거고, 그리고 수분과 함께 산소 투과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 산소 투과도 함수율이 높은 만큼 많이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율 역시 이 재질의 구조와 또 관련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제가 그 산소 투과도도 얘기를 할 때 이 재질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밀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도 산소 투과가 힘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구조다.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산소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율이나 산소 이제 침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재질의 그 코어 사이즈, 지금 다공성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이제 얼마만큼의 크기로 많이 뚫려져 있느냐, 재질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요거에 따라서 뭐 산소 투과도나 함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굉장히 포어 사이즈가 작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의 여유가 적은 거예요. 반면에 요거는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약간 느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함수될 수 있는 부분이나 산소가 투과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구조 자체가 조밀하진 않으니까 단단하고 이런 건 좀 없겠죠. 조금 치밀한 구조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흐물흐물할 수 있고 약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율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다공성, 코어 사이즈 이제 요것과 관계를 하는데, 분자의 배열 상태가 이렇게 조금 느슨한 상태일수록 함수율은 이제 높아질 수가 있다. 산소 투과도도 마찬가지, 산소 그 침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는 이렇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박스의 내용. 자, 함수율은요, 렌즈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재질의 구조, 그죠?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렌즈 재질의 그 구멍 크기, 포어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크면 클수록 함수율은 높아집니다.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크니까. 그래서 렌즈 재질의 구멍 사이즈, 포어 사이즈가 클수록 함수율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함수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또 다르게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아, 재질의 구멍 사이즈가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공간도 크지만 산소가 투과할 수 있는 그 공간도 크구나. 산소 침투성도 크다. 투과도도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되면은 물을 머금을 수 있고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이제 침착물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렌즈를 착용하면서 눈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대사 산물이나 아니면 눈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뭐 지방질 이런 것들도 거기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침착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 재질의 강도면에 있어서는 요렇게 치밀한 구조보다 좀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강도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굴절율 값도 역시나 이제 함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굴절율 값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높구나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 다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함수율이 높으니까 산소 초과도도 비교적 좀 높을 것 같은데 좀 말랑말랑하고 그럴 것 같다. 근데 이제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오래 착용했었을 땐 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다. 침착물에 의한 어떤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좀 더 노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함수율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38에서 한 79%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FDA 기준으로 1, 2, 3, 4구 나눠 봤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온성인지 비이온성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지만 함수율 값이 50%를 기준으로 50%보다 미만이면 저함수율, 그리고 50% 이상이면은 고함수율 이렇게 구분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참고로 함수율 값을 가지고 어떤 렌즈를 선택할 때는 함수율이 높으면 착용감은 굉장히 좋지만 눈이 건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함수율 높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눈이 건조하니까 렌즈의 함수율이 높은 걸 선택을 해야지 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건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함수율을 낮은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렌즈 재질 자체가 만약에 고함수율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자기의 그 함수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렌즈 착용자가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주변 환경에서 뭐 히터라든지 에어컨이나 이런 거 뭐 주변 환경에서 계속 렌즈 자체가 수분을 갖다 빼앗길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렌즈는 자기가 원래 함수율이 예를 들어서 한 60%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착용하고 있는 착용자의 눈물을 빼앗아서 이제 렌즈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눈이 더 건조하게끔 만들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진 함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건성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택트 렌즈 자체가 사실은 좋은 선택이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렌즈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함수율 부분에 있어서는 저함수율로 착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착용하는 환경 자체가 뭐 히터나 에어컨이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는 수분이 많이 이렇게 증발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저함수율 렌즈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뭐 렌즈를 착용했었을 때 이제 뭐 착용 시간이 짧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길게 되면은 이제 함수율이 높은 거 쓰시면 안 되죠. 저함수율을 쓰셔야겠죠. 왜냐면은 어 어쨌든 간에 렌즈를 처음 착용했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건조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렌즈는 계속적으로 원래의 함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서 계속 뺏어가거든요, 수분감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오랜 시간 착용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함수율을 낮은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실 때 내가 함수율이 높은 거, 낮은 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요? 어떤 기준을 갖다 또 함수율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착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함수율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즈 물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또 함수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율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성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가 한번 표로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함수, 중함수, 고함수 이거는 저희 일반적인 렌즈에서 이제 로 하게 되면 뭐 40% 미만, 그리고 중함수는 40에서 60%, 그죠? 고함수는 60% 이상인 경우로 고함수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중함수는 중간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저함수하고 고함수, 함수율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율이 많다, 높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렌즈가 당연히 말랑말랑하겠죠.
유연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함수율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각막 난시와 교정 상태인데 요거는 어 난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대부분 각막의 형태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이 돼요. 근데 오직 각막의 형태에 의해서만 발생이 되는 건 아니고 각막이랑 안에 있는 내부 난시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난시 값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은 각막의 형태에 의해서 난시가 결정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각막 난시가 있는데 각막의 형상이 정상적이지 않고 약간 찌그러져 있는 형태인데 요런 상태에서 함수율이 낮은 것과 높은 것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 사실은 각막 그 형태에 의해서 형태를 갖다가 어떻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 컨택트 렌즈가 맞죠. 소프트는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형태가 그 각막 형태에 따라서 완전히 변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제 각막 난시가 꽤 있는 사람인데 소프트 렌즈를 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함수율이 낮은 것을 선택을 해야지 그래도 각막의 형태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좀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말랑말랑한 거는 완전히 그냥 각막의 형태에 따라 바뀌어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각막 난시가 렌즈를 통과하는 정도가 낮고 이 통과하는 정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어떤 각막의 형태를 보정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렌즈 형태가 각막의 형태로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각막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함 수율의 컨택트 렌즈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정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흐물흐물하니까요. 뭐 형태적인 부분에서 교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착용감은요, 당연히 함수율이 높은 게 말랑말랑하니까 좋겠죠. 착용감은 함수율이 높은 게 좋고, 그리고 강도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함수율이 높게 되면은 말랑말랑하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강도가 낮아진다. 보시면 되겠고, 산소 투과성은, 수분과 함께 산소가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산소 침투성, 산소 투과성 전부 다 함수율이 높은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염도. 당연히 물이 많고 따뜻한 곳에 세균 감염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우리 이제 안구도 역시나 인체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인데다가 수분이 많으면 훨씬 더 오염이 잘 되겠죠. 그래서 함수율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굴절율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물이 한 굴절율 1.33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재질들 같은 경우에 요거보다는 좀 낮은데 그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분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굴절율 값은 낮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구성 튼튼한 정도 당연히 물이 있으면 말랑말랑하고 내구성은 안 좋겠죠. 찢어짐이나 이런 파손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함수율이 높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함수율과 관련해서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좀 비교를 하셔서 어떤 물성을 지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율에 따른 렌즈의 특성 비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이 렌즈의 수분성 부분이에요. 수분성. 음, 당연히 렌즈 재질 자체가 물과 친한 친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분성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할 때 접촉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분성은 저희가 접촉각, 뭐 다른 말로 수분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재질이 물과 친한 친수성 재질인지 아니면 조금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재질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친수성 재질을 훨씬 더 착용했을 때 착용감은 좋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렌즈 표면에다가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물과 친한 그 친수성 재질 같은 경우는 물을 똑 떨어뜨렸을 때 거의 이렇게 팍 퍼져 버리죠, 그냥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퍼져버리게 되면은 요때 요 이제 렌즈 면에 물이 이렇게 떨어뜨려졌었을 때 이루는 각도가 거의 0도에 가까울 거예요.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측정을 했었을 때 거의 0도에 가깝다. 그래서 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과 친한 이제 재료구나. 이렇게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 딱 떨어뜨렸는데 한 뭐 요 정도로 조금 물방울이 아까처럼 퍼지진 않고 요 정도 값을 가지더라, 약간 형태를 가지더라 그러면 아까보다는 이제 이 재질 자체가 물과 친하지는 않죠. 그때 한번 접촉각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접촉각이 좀 커지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 90도보단 작은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친수성인데 조금 약한 친수성이구나라고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 굉장히 소수성, 실리콘이 많이 들어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물을 갖다가 딱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90도보다도 그 접촉각이 커지는 거죠. 이 재질은 소수성 재질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접촉각을 측정을 하면서 친수성 재질인지 소수성 재질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친수성 재질은 조금 착용해서 착용감이 좋을 것이고 소수성 재질은 조금 착용감 떨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컨택트 렌즈 재질 중에서 대표적인 그 재질의 접촉각 값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플루로실리콘 아크릴레이트 이거는 FSA 지금 현재 핫 컨택트 렌즈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가 요 FSA예요. 그러니까 그 RGP 렌즈로 산소가 투과되는 핫 컨택트 렌즈 재질로 주로 사용되는 건데 핫 컨택트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촉각이 이제 작잖아요. 그죠? 10에서 30도 정도면 굉장히 친수성 재질이죠. 그래서 착용감이 꽤 괜찮은 그런 이제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MMA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핫 컨택트 렌즈 재료로 뭐 인공 수정제 재료로 최초로 사용됐었던 과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재료잖아요. 요건 한 60도 정도. 그러면은 그래도 약한 친수성 정도인 거죠. 약간 그래도 친수성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리콘만 가지고는 재료를 만들진 않지만 실리콘 자체가 소수성 재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이드로젤 컨택트 렌즈에다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실리콘 하이드로젤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산소 투과도는 높아지지만 좀 소수성의 어떤 성질이 있어서 조금 느낌이 뻐등뻐등한 착용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 개선하려고 표면에다가 표면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자체는 굉장히 소수성 재료예요. 그래서 접촉각을 한번 이제 측정을 해보면 한 110도, 90도가 넘는 그런 접촉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촉각을 가지고 이 재질이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착용을 했었을 때는 요거는 조금 착용했었을 때 착용감이 좋겠구나 아니겠구나 조금 이물감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콘택트 렌즈 물성에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듈러스라는 부분인데요. 모듈러스. 어, 렌즈 착용할 때 이렇게 이제 렌즈를 갖다가 뒀었을 때 형태가 딱 예쁘게 잘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얹는데 이제 접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접혀지는 건 모듈러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딱 형태가 예쁘게 잡히는 건 모듈러스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잡히려고 하면은 물이 너무 함유가 많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뭐 약간 소수성 재질의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함유가 돼야지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잡혀지는 게 좋습니다. 사실 형태가 제대로 잘 잡혀지는 것 자체는 원래 이 렌즈가 계획했었던 굴절력 값을 이제 훨씬 더 구현을 잘 해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너무 말랑말랑하면 사실은 착용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원래 이제 계획했었던 그런 굴절력 값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착용하면서 이제 눈에 맞게끔 눈의 형태에 따라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주변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모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
조금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모듈러스 값이 나타낼 때 응력, 스트레스, 힘을 줬었을 때 왜곡되는 정도가 적어야지 모듈러스가 좋은 거거든요. 원래 자기의 어떤 그 형태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힘이 좋은 거. 그게 모듈러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야지 실제적으로 사실은 계획한 어떤 굴절력 값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 모듈러스가 좋으면 형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좋긴 하지만 착용했었을 땐 조금 착용감이 좋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성을 살펴봤는데 이런 물성에 있어서 굴절력이라든지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만족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딱 잘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착용한 사람한테도 잘 맞아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모듈러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준 응력 스트레스에 대해서 왜곡이 되는 정도 값을 빼서 그러니까 적어야 되죠. 그래야지 모듈러스 값이 높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의 뻣뻣함을 결정짓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모듈러스가 조금 높은 경우는 착용감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각막 난시나 이런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듈러스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것을 착용을 해야지 그래도 좀 교정력에 있어서 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컨택트 렌즈에서 살펴봐야 될 이제 다양한 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렌즈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런 물성 부분들의 그 수치를 보고 요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뭐 렌즈의 구조부터 해서 그리고 물성을 살펴봤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택트 렌즈의 물리적 특성에서 산소 전달률이에요. 산소 침투성도 있었고 산소 전달률도 있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산소 침투성은 렌즈 재질 자체의 어떤 특성이었죠.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 그렇지만 산소 전달률은 디케이 값에 대해서 산소 침투성에 대해서 이 렌즈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기본적인 DK 값은 있는데 두께가 두꺼우면 전달이 잘 안 될 거고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으면 전달이 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 전달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DK가 나와 있는데 산소 침투성에서 DK가 나와 있는데 이 K는 뭐냐? K 같은 경우에는 산소 용해 계수였죠. 그죠? 용해 계수. 용해 계수. 산소가 왔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안에서 이제 녹느냐, 이제 용해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 DK에서 D가 산소 확산 개수죠, 디퓨저, 그죠? 얼마나 잘 퍼지느냐, 그죠? 그래서 산소 확산 개수. 그래서 두 개가 바뀌었고요. 1번, 3번이. 자, 그 다음에 2번. 컨택트 렌즈의 모양이나 크기와 관계가 있다. 산소 전달률은 크기, 모양과 관계를 하죠. 렌즈가 작거나 렌즈의 두께가 얇거나 하면 전달은 많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일단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재질이라도 온도가 높으면 산소 침투성은 높아지겠죠. 이 산소 침투성은 렌즈 재질 자체의 물성인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구조 자체가 느슨하게 되다 보니까 산소가 쉽게 더 이렇게 확산되고 용해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소 침투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서 산소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수율을 낮추도록 한다. 아니죠. 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 기본 또 뭐 특히나 하이드로젤 재질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갖다가 많이 산소를 갖다 많이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과 함께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함수율이 높은 것들이 산소 투과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는 함수율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DK에 대한 내용과 DK by T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잘 정리가 되셔야지 헷갈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재질이 동일한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중심 두께,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심 두께 CT 있었잖아요. 이거를 증가시킬 때 나타나게 되는 효과 했는데, 렌즈 중심 두께가 얇은 경우랑 높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도수가 낮은 경우 혹은 도수가 높은 경우, 뭐 아니면은 근시용 렌즈 혹은 원시용 렌즈, 원시용 렌즈는 중심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실제 중심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앞서서 봤었던 산소 전달율 값도 떨어질 거예요. 그죠? 떨어지게 될 거고, 얇게 되면 눈에 착 잘 달라붙을 텐데 두껍게 되면 이물감도 커지지만 렌즈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중심 두께가 두꺼워진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렌즈의 강도는 당연히 이제 더 강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조금 피팅했었을 때 피팅감이 좋지 않아요. 움직임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얇은 경우는 탁 붙어가지고 고착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착용감, 초기 착용감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소 투과율, DK by T 같은 경우 두께가 당연히 증가가 되면은 산소 투과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각막 난시 교정 효과. 각막의 형태에 의해서 발생된 난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렌즈가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것이 조금 각막 난시를 교정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너무 얇게 되면은 렌즈가 그냥 각막의 형태에 따라서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죠. 교정 효과는 전혀 없고. 그래서 조금 두껍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각막 난시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각막에 부착될 가능성이 증가된다. 이건 얇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두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관련하는 내용은 렌즈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면은 좀 렌즈의 움직임이 증가할 수가 있고 좀 피팅감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으나 뭐 각막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 효과는 조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컨택트 렌즈 구조 살펴보셨잖아요. 그래서 각 구조마다의 그 의미,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의미 있느냐, 뭐 주변부 같은 경우에 눈물 순환과 관련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약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부분 한번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성도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물성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었는데, 그 물성과 관련해서 실제 이 착용자들이 어떤, 이제 자각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련을 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